바르셀로나는 단순한 도시 그 이상입니다. 살아 숨쉬는 감정입니다. 바다와 산 사이에서 예술, 자유, 열정을 호흡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카탈루냐의 진정한 심장을 드러내는 10가지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탈루냐 여성, 힘과 우아함. 바르셀로나 여성들은 눈으로 잴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딕 지구의 좁은 거리를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활보하며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고 은은한 바다 향과 간 내린 커피 향을 풍깁니다. 그들은 감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여성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여성입니다. 카탈루냐 여성의 힘은 수세기 동안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독재와 독립투쟁으로 점철된 땅에서 그들은 고통을 용기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술가, 엔지니어, 어머니, 요리사, 활동가입니다.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크게 웃으며 지중해가 바르셀로네타 해안에 입맞추는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옹호합니다. 거리 모퉁이마다 이러한 여성적인 영혼의 초상이 있습니다. 돌벤치에 앉아 시를 읽는 학생, 차분한 미소와 현명한 눈빛으로 시장에서 꽃을 파는 노부인, 부드러운 선과 대담한 색상으로 도시를 재설계하는 건축가. 이 여성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강렬한 카탈루냐 정신의 반영입니다. 그들은 유럽의 우아함과 라틴의 관능미, 현대의 합리성과 조상의 본능을 혼합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마치 노래하는 듯하고 사랑할 때는 마치 춤추는 듯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여성성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추진력입니다. 거리, 맛, 예술, 아이디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밤, 예술, 축제, 자유. 바르셀로나의 심장은 시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라 보케리아 시장에서는 과일의 붉은색, 올리브 오일의 황금색, 하몬의 향기가 어우러져 색과 향기의 장관을 이룹니다. 상인들은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공기는 거의 음악과 같은 에너지로 진동합니다. 각 가판대는 전통과 즐거움이 만나고 삶이 바쁜 발걸음 소리와 섞이는 작은 무대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상업적인 공간을 넘어 교류의 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상인의 미소, 날씨에 대한 대화, 치즈 한 조각을 건네는 너그러운 몸짓과 같은 소박한 축하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화로운 혼돈 속에서 따뜻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깊이 인간적인 카탈루냐인의 영혼이 드러납니다. 여성들은 민첩한 손과 확고한 눈빛으로 가판대 사이를 지배합니다. 협상하고 환대하고 가르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맛이 추억이고 각 식사가 애정을 담고 있는 지중해 요리의 본질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따뜻한 빵 냄새,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올리브 오일 소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일상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요리사들은 영감을 찾아 가판대 사이를 걷고 관광객들은 색과 맛에 폭발에 매료됩니다. 라 보케리아 시장을 거닐다 보면 강렬하고 관대하며 생생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바르셀로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색상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 향기는 추억을 간직합니다. 시장의 삶, 색, 냄새, 목소리. 바르셀로나의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영혼을 가진 듯 합니다. 카운터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대화 소리와 섞이고 공기는 목소리, 발걸음,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자발적인 오케스트라처럼 진동합니다. 매일 아침이 초연이고 주인공은 단순하고 관대하며 진실한 주민들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는 침묵의 연대감이 있습니다. 눈빛은 직접적이고
미소는 진심이며 접촉은 친숙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시계가 아니라 심장의 리듬에 따라 측정됩니다. 손님은 제품뿐만 아니라 몸짓, 추억, 빵과 올리브 오일 사이에서 싹트는 우정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시장은 또한 도시를 형성하는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카탈루냐인, 라틴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아랍인 모두 같은 지붕 아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요리법을 공유하고 웃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혼합은 일상을 축하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카탈루냐 스타일의 세계화입니다. 인간적이고 다채롭고 맛이 좋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면 시장은 살아있는 그림처럼 빛납니다. 과일 냄새가 커피 냄새와 섞이고 목소리의 속삭임은 기쁨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이곳의 삶은 단순하지만 완벽합니다. 작은 몸짓, 오래된 전통,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보케리아 시장을 떠날 때 방문객은 미식의 추억 이상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건축의 비밀. 바르셀로나를 걷는 것은 돌과 빛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파사드는 살아있는 듯하고 창문은 미소 짓고 모자이크는 지중해 태양 아래 빛난다. 모든 곡선, 모든 색깔에는 목적과 영혼이 담겨 있다. 도시는 관찰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느껴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의 폭발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검열시대에 카탈루냐어가 침묵당했을 때 색깔은 저항의 한 형태가 되었다. 파사드를 칠하고 벽을 장식하고 모자이크를 퍼뜨리는 것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색깔은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가우디와 카탈루냐 모더니즘의 영향은 바르셀로나를 살아있는 갤러리로 탈바꿈시켰다. 푸른색은 바다를, 금색은 태양을, 녹색은 시골을 도시 중심으로 불러들인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정체성을 표현한다. 예술가와 석공, 건축가와 주민 모두가 도시를 집단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동일한 이상에 참여한다. 에이시안 플레를 거닐면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걷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는 중립적이기를 거부한다. 도시는 감동을 주고자 한다. 모든 벽에는 메시지가 있고 모든 디테일에는 용기의 행위가 담겨 있다. 그리고 오후의 햇살이 다채로운 타일을 비출 때 도시 자체가 살아있고 자랑스럽고 영원하다고 속삭이는 것 같다. 바르셀로나는 예술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임을 가르쳐준다. 그 색깔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맥박이다. 그리고 방문객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들의 눈에는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역사를 빛으로 바꾸는 것을 감히 한 도시에 반영이 담겨 있다. 가우디와 꿈의 힘. 안토니 가우디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의 언어를 사용하는 몽상가였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신성한 완벽함을 보았고 모든 곡선과 빛의 반사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숨쉬고 움직이고 감동을 줍니다. 카사바트요는 뼈와 물고기 비늘을 연상시키는 창문이 있는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라페드레라는 바람이 언덕을 조용하는 것을 모방하고 구엘 공원은 세라믹 도롱뇽이 문을 지키고 물결 모양의 벤치가 수평선을 포용하는 색채의 향연입니다. 고든 것도 차가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영혼을 가진 것처럼 진동합니다. 가우디는 건축이 권력이 아닌 삶에 봉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각도의 경직성을 거부하고 곡선이 신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돌로 만든 기도입니다. 그는 바르셀로나를 신앙과 아름다움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가 담긴 노천 재단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신비주의자,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승처럼 살았고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바쳤습니다. 가우디는 가난하고 익명으로 전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 살았던 그는 바르셀로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단순하고 영원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결코 끝나지 않는 교회. 바르셀로나 중심부에는 시간을 거스르는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19세기에 건설이 시작되어 1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탑은 돌이 제자리를 찾기 전에 숨을 쉬는 것처럼 천천히 자랍니다. 이 미완성에는 시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즉, 영원한 것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끈기 있는 몸짓과 인내심 속에 깃든 아름다움입니다. 가우디는 예술이 인간을 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이 프로젝트에 거의 40년을 바쳤습니다. 그는 사원이 신성한 숲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둥은 나무 줄기처럼 솟아오르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나무칩처럼 빛을 걸러내고 그림자는 태양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교회 내부의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색깔은 기도이고 각 광선은 한숨입니다. 그가 사망한 후에도 마치 도시 전체가 거장의 꿈을 물려받은 것처럼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석공, 조각가, 엔지니어들은 모형과 믿음에 따라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결말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의미는 도착이 아닌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방문객에게는 놀라움이고 주민에게는 자부심입니다. 매년 새로운 탑이 세워지고 바르셀로나의 지평선이 조금씩 바뀌고 도시가 가장 신성한 작품과 함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돌과 건축 그 이상입니다. 독립을 원했던 도시.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이다. 독자적인 리듬으로 뛰는 심장이자 끊임없이 듣기를 갈망하는 목소리다. 이곳에서 카탈루냐의 자부심은 분리의 깃발이 아니라 정체성의 깃발이다. 중세시대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제국의 강요가 아닌 문화, 언어, 기억의 힘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발코니와 광장에는 붉은색과 노란색 깃발이 불꽃처럼 펄럭인다. 그것들은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요구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다채로운 천조각 하나하나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외침이다. 카탈루냐어를 말하고 산트 호르디 축제를 기념하고 세니, 균형 잡힌 이성과 라우샤, 강렬한 열정을 옹호하는 것은 일상적인 저항의 몸짓이다. 이러한 독립 추구는 정치를 넘어 감정적이고 거의 정신적이다. 그것은 시간과 권력이 지우려 했던 본질을 살아있게 유지하려는 열망이다. 수십 년간의 독재 기간 동안 카탈루냐어는 학교, 광장, 노래에서 금지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속삭임, 가족, 숨겨진 이야기 속에서 살아남았다. 오늘날 바르셀로나는 자부심과 개방성 사이의 공존의 상징이다. 다름에 대한 자부심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개방성이다. 거리에는 다양한 억양, 색깔, 아이디어가 혼합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카탈루냐 정체성을 강화한다. 축구는 종교다.
바르셀로나에서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집단적인 믿음이자 모두가 이해하는 언어다. 캠프 누 경기장은 수천 명의 심장이 하나 되어 뛰는 신성한 사원이다. 바르셀로나가 경기장에 들어서면 온 도시가 눈으로 기도하기 위해 멈춘 정체성이 혼합된 기도문라는 찬송가처럼 울려 퍼진다.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클럽 그 이상이다. 메스큐 운 클럽, 클럽 그 이상, 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이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 카탈루냐어가 금지되고 깃발이 발코니에서 뜯겨나갈 때 경기장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누구인지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다. 모든 골은 저항 행위였고 모든 승리는 카탈루냐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경기장 안에서 축구는 시가 된다. 짧은 패스, 가벼운 터치, 집단적인 플레이. 모든 것이 예술, 조화, 지성을 믿는 도시의 철학을 반영한다.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는 것은 공이 심장인 발레를 보는 것과 같다. 팬들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카탈루냐 영혼의 운명이 모든 슛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숨쉬고 고통받고 축하한다. 그리고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면 패배에도 박수가 터져 나온다. 도시의 해변, 도시가 바다를 만날 때 바르셀로나 해변이 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0년대까지 해안은 공장과 항구로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올림픽을 위해 도시가 바다로 향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바르셀로네타는 도시의 푸른 심장입니다. 파도가 금빛 모래사장에 입을 맞추고 서퍼들이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갈매기 소리가 해변가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어우러집니다. 소금 냄새와 선텐 로션 냄새가 영원한 휴가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해변은 모든 세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젊은이들은 해질녘에 기타를 치고 가족들은 타파스를 나누며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시간이 떠다니는 듯한 곳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레저 공간 그 이상으로 바르셀로나의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카탈루냐 정신, 즉 불안하고 개방적이며 열정적인 정신을 반영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반항적인 영혼. 바르셀로나는 굴복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프랑코 독재 시대에는 카탈루냐어를 사용하는 것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서 속삭이고 축제에서 노래하고 비밀리에 글을 썼습니다. 도시는 미소로 저항하는 법을 배웠고 어쩌면 그 때문에 도시의 기쁨에는 혁명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반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는 것입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거리에서 플라멩코를 추는 여성, 해변가에서 기타를 치는 젊은이 모두 길들여지지 않는 영혼의 상속자입니다. 카탈루냐의 자부심은 작은 것들, 즉 함께 나누는 커피 확신에 찬 좋은 아침, 열린 창문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움과 끈기로 만들어진 일종의 부드러운 저항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너무나 많이 재건되어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상처를 예술로, 그리움을 축제로, 분노를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은 특별한 것을 느낍니다. 즉, 진동, 에너지, 자유로워지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산 사이, 역사와 현대 사이에서 바르셀로나는 살아있고 길들여지지 않고 빛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비디오가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안에 계속됩니다.
각 거리, 각 색깔, 각 미소는 그리움의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와 삶이 춤추는 세상의 또 다른 구석을 발견하십시오.